19번 독점 기업 A의 수요함수는 QD는 P의 마이너스 세타승이다.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할 때 마크업 한계비용분의 가격을 구하라. 단 세타는 1보다 크다. 가격과 한계비용 간의 이러한 분수식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통해서 가격과 한계비용 간의 관계를 도출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의 조건은 한계 수입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에 의해서 한계 수입이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결과만 외우고 계셔도 되는데 도출은 이렇게 하죠. 한계 수입이란 것은 총 수입을 생산량 Q로 미분한 것을 의미하는데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죠. 그런데 이것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곱셈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P 더하기 Q 곱하기 DQ분의 DP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P에 대해서 묶으면 이렇게 P 곱하기 1 더하기 P분의 Q 곱하기 DQ분의 DP의 모습으로 되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마이너스를 붙인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도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1번 조건인 MR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하면 3번과 같이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크업은 한계비용분의 가격이니까 이 한계비용을 좌변으로 넘기고 1-입실론 P분의 1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입실론 P-1분의 입실론 P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입실론 P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dp분의 dqd 곱하기 qd분의 p고, 우리는 dp분의 dqd를 구하기 위해서 수요 함수를 전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dqd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p에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1승 곱하기 dp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p분의 dqd는 세타 곱하기 p의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여기에 qd분의 p를 곱하는데 qd가 p 마이너스 세타승이죠. 그러면 이 p가 분모로 내려와서 p의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p의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1승과 약분이 돼서 세타만 남게 됩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세타가 되고, 우리는 이 mc분의 p가 입실론 p 마이너스 1분의 입실론 p인데 입실론 p가 세타니까 세타를 대입하면 세타 마이너스 1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역선택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경제학 문제네요. 역선택이란 것은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일단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보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정보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보가 거래 상대방의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역선택이 발생하는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진 측의 특성을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역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
성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덕적 K는 행동, 액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보경제학에서 문제가 나오면 하나의 보기는 역선택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도덕적 K가 있거나 해서 답을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의료 실손보험에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가입할 확률이 높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특성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선택의 사례로 맞는 보기가 되고, 2번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 K에 해당하는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종신연금에는 사망 확률이 낮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확률이 높다. 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특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선택의 사례가 되고, 4번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질이 낮은 자동차가 거래될 확률이 높다. 가격보다 질이 낮다는 것은 역시 또 특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선택의 사례가 되고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기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는 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쪼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 바로 가격 효과가 되는데, 이 가격 효과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보기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화를 구분을 할 텐데, 정상재와 열등재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데,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에 우리는 정상재라고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 열등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재 중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필수재라고 하고, 1보다 크면 사치재라고 합니다. 즉 소득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을 경우에는 필수재고, 소득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클 경우에는 사치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득과 수요량의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고, 반대로 열등재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펜재가 있는데,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를 보시면 열등재와 기펜재는 동일하게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되는데, 정상재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니까 수요량 역시 실질 소득 증가랑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런데 열등재와 기펜재는 실질 소득 증가에 따라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효과 중에 첫 번째인 대체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효과라는 것은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실질 소득이 일정할 때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화의 특성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른 재화와 비교했을 때 X재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아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알아본 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친 가격 효과는, 정상재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가격 효과도 역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열등재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 효과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펜재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X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나타나는 총 효과인 가격 효과는 수요량이 감소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기를 하나씩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펜재는 정상재이다. 아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열등재의 일종이니까 가는 틀린 보기가 되고,
나가 맞죠. 열등제이다. 그리고 다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기펜제는 소득효과가 더 커서 가격효과가 소득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 다가 맞는 보기고 라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나 다가 맞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